함진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규입니다. 아직 함진규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규TV를 응원해줘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정상급 수준의 인간을 이기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6년에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인 딥블루는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이던 게리 카스파로프와의 대결에서 6게임을 겨뤄 4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어 다음 해인 1997년에 재대결을 벌였지만 딥블루가 다시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1997년 경기는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고 그 덕분에 딥블루는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딥블루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카스파로프는 20년쯤 지난 2016년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그 경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바뀌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책을 집필하면서 최신 컴퓨터로 게임을 분석하고 자기 성찰을 하는 등 많은 연구를 하면서 그 게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수가 딥블루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딥블루 개발팀을 존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딥블루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는 노트북용 체스 엔진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딥블루가 체스의 챔피언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사람들의 관심은 인공지능이 과연 수가 훨씬 복잡한 바둑에서도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쏠렸습니다. 바둑계에서는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등장해 2015년 당시 유럽 바둑 챔피언십에서 3차례나 우승한 프로기사 판후이를 5판 전승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듬해 2016년에는 국제 기전에서 18차례나 우승했던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인 이세돌과 붙어 4승 1패로 승리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당시 바둑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커제 9단마저 누르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음을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에 한국 기원은 알파고가 정상의 프로기사 실력인 입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인정하며 프로 9단에 해당하는 프로명의 단증을 수여하였고 중국 기원도 프로기사 9단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딥블루는 어떻게 인간 챔피언을 제치고 체스 챔피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딥블루는 강력한 연산 능력에 의존해 체스의 모든 수를 따져봅니다. 인간 챔피언은 한 번에 몇 가지 수를 따져보는 것도 힘들지만 딥블루는 무려 초당 2억 번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따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딥블루는 한 번 탐색해본 결과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수는 더 이상 탐색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줄여나갑니다. 그렇다면 알파고는 어떻게 정상급 프로 바둑 기사들을 이겼을까요? 바둑에서는 체스에 비해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연상 능력에만 의존해서는 인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인공 신경망과 광화 학습에 의존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은 자동차 경주 비디오 게임인 그란 투리스모,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퀴즈 게임인 제퍼디 등에서도 인간 챔피언들을 꺾었습니다. 최근에는 1인칭 시점 드론 레이싱에서도 인공지능이 세계 정상급 수준의 인간 선수를 이겨서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대 연구팀은 지난달 31일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AI인 스위프트가
드론 경주 전문 조종사가 설계한 실제 트랙에서 국제 리그 챔피언 등 세계 정상급 선수 3명과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칭 시점 드론 레이싱은 지상의 드론 조종사인 선수가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인 HMD를 쓰고 드론의 눈이 되어 비행하는 경주입니다. 1인칭 시점을 의미하는 FPV 기능이 적용되면 드론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이 지상의 조종사가 쓰고 있는 HMD로 실시간 전달되므로 드론 조종사는 마치 실제 드론을 타고 날아다니는 듯한 현실감 넘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1인칭 시점 드론 레이싱은 이러한 드론 기능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속도와 조종 기술 경기입니다. 드론 레이싱에서 선수들은 3차원으로 제작된 경기장에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주변을 확인하고 조종하며 경주를 벌입니다. 레이싱에서는 조종사가 드론을 조종하여 좁은 코스를 시속 20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비행해야 하므로 선수에게는 기술과 정확성이 필요하고 빠른 반응 속도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수한 선수가 되려면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1인칭 시점 드론 레이싱에서 자율주행 드론이 전문 조종사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드론에 탑재된 센서에만 의존의 위치를 파악하며 복잡한 경기장을 고속 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진행되기 전에 인간 조종사들은 일주일간의 코스에서 연습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스위프트는 코스를 복제한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환경이 아닌 가상 환경에서 훈련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위프트는 이 경기에 적응하기 위해 심층 강화 학습이라는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도록 돼 있어서 스위프트가 조종하는 드론은 훈련 중에 수백 번 추락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실 환경이 아닌 가상 시뮬레이션이어서 추락할 때마다 연구자들은 간단히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면 스위프트는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경주 코스를 감지하는 신경망으로 보냅니다. 이 정보는 관성 센서에서 읽은 값과 결합하여 드론의 위치, 방향 및 속도를 추정합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드론의 명령을 내려 조종하는 두 번째 신경망으로 전달됩니다. 경주 결과는 25개 게임 중 스위프트가 15게임을 승리해 60%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인간 조종사보다 항상 출발이 빨랐고 훨씬 더 짧은 코너링으로 전체 비행거리가 짧았습니다. 스위프트가 세운 가장 빠른 기록은 17초 47로 가장 빠른 인간 조종사보다 0.5초 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스위프트는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의 경주에서 10게임을 졌고 게임 중에 여러 번 추락했습니다. 이 경주는 인간 챔피언들에게 복잡한 감정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한 선수는 이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선수는 기계와 경주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기계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가 가져온 진보라면 인공지능이 공기 역학적 난기류, 카메라 흐림, 빛의 변화와 같은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드론이 비행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사전에 계산된 경로를 따르는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경주에서 사용된 동일한 접근 방식이 드론이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을 찾거나 선박과 같은 대형 구조물을 검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마음만 먹으면
군에서 운영하는 드론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구조물이나 장애물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에서 이러한 AI 기반 드론을 실제로 운용할 경우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팀은 또한 이 결과가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의 하나의 이정표가 됐다며 자율주행 자동차와 항공기, 개인용 로봇 같은 물리적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학습 기반 솔루션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려면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드론이 어떤 경주 환경에서도 인간 조종사를 이기려면 바람, 빛의 변화, 불명확한 게이트, 다른 레이싱 드론 같은 외부 장애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모든 요소는 기존 AI 기술의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